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도 제3회차 인사 2급 이론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와우, 여러분 어때요? 문제 풀어보니까 괜찮았어 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만 같아서 저 또한 오늘 기분이 좋아요. 어려운 문제가 그닥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저의 생각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 문제 꼭 풀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매번 하는데요. 피드백을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저랑 같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탁 닫아주시면 안 되고요. 처음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였다면 정말 1번부터 20번을 다 오롯이 다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틀린 문제 체크하고 확인하고 덮어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쉬웠던 회차여도 여러분 꼭 기억에 남아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내가 잘 기억해 놓자라고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기출문제 너무 많이 여러분 다운로드해서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료 가셔서 기출문제 다운로드 많이 해보시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여러분 이론만큼 중요한 무엇? 실무. 그렇죠? 실무 점수 꽈락 나면 합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무 프로그램 다루는 내용 또한 여러분 영상으로 담아두었으니까요. 그 영상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최신 기출을 들어보셔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봐 주세요. 자, 이제는 진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왔길래 선생님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들어오셨기를 바랄게요. 자, 1번 ERP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친구를 골라주세요. 세계적인 표준의 업무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업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준을 상향 평준화된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이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아닌 것만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어요. 일단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틀리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은 또 못 받겠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반적인 표준 업무 절차를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여러분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조금 수준이 올라가긴 하잖아요. 상향적으로 평준화를 이룩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아예 틀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ERP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업체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특정한 이런 말표현 X 이런 것에 의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뭘 쓰기 때문에 오픈 멀티 그렇죠. 오픈 멀티 벤더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그런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ERP의 특징. 자,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이 특정한이라는 말 표현들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빼주세요. 올바르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셔야겠죠. 업체에 의존하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적으로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업체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들에게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니 됩니다.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여러분 어때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오픈 멀티 레벨, 그죠? 오픈 멀티 벤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정확한 회계 데이터로 관리를 해서 분식회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 경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표현들로 직결해서 파라미터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네요. 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들이 동글동글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읽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 올바르지 않은 것은 걸러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2번. 여러분 발전 과정으로 올바른 거 골라줘라. 이건 틀리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MRP, MRP2, ERP, 확장형 ERP 정답은 몇 번? 1번. 네, 이런 문제 땡큐. 그죠? 왜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쉬운 문제도 무려 5점을 줘요. 1번하고 2번하고 풀어서 벌써 이제 우리가 쌓인 점수가 몇 점? 10점이에요.
아주 훌륭하죠. 네, 그래서 와우, 그죠? 고마워.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아주 나이스할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자, 이런 거 어때요?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무의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의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경영 혁신의 전략 기법입니다. 주로 정보기술을 통하여 기업 경영의 핵심과 그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경영 기법인데 매우 신속하고 극단적이고 전면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말표현들이 다 강조 포인트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지식 경영 아니죠. 벤치마킹 아니죠. 리스트럭처링 올바르지 않죠.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자, 그래요. 그런 요소, 우리 리엔지니어링 하면 떠오를 만한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든지 경영 혁신 전략 중에 하나라든지 이런 말표현, 그죠? 이런 키워드 매칭해서 공부했었던 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 줘야 되겠죠? 네. 매칭해서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강조가 안 돼 있다. 그럼 강하게 기출문제에 강조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 펼쳐보셔도 이런 내용 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요즘에 여러분 이 친구 왜 자꾸 나올까요? 정들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전자상거래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고객관리 여러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요.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식경영? 지식경영 이런 것들이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왜냐면 고객관리 그렇죠. 고객관계관리 시험에서 이 뜻풀이 나오고 막 그랬던 것도 기억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슬며시 지식경영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KMS라고 해서요. 지식경영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던 거 그 뜻풀이도 혹시 여유가 된다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유가 안 되더라도 꼭 한번 읽어오는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장에서 주되게 언급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뜻풀이를 좀 읽어주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중에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 아닌 것은 1번 성과 측정 관리가 되겠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전략적인 기업 경영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문제라서 아마 손쉽게 익혀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았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인적자원관리의 실시 원칙과 설명이 올바르게 쫙 지어진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주의 원칙이에요. 뭐에 대한? 직무에 대한 뭐를 해줘라? 분석을 실시해줘라. 그렇죠? 그렇게 분석을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능력주의 원칙. 여러분 능력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이 업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능력주의가 아니라 이건 성과주의의 원칙이죠.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많이 얘기해요. 우리 연공이랑 같이 결합해서 얘기하는 것을 언급할 수 있어요. 여기 옆에다가 업적 및 성과 평가의 비례함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여러분 바꿔주세요. 성과주의 원칙이라고 바꿔주시고요. 능력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요? 우리 연공주의보다는 무엇을 능력을 중시한다. 이런 말표현. 기억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능력주의라는 것은 연공주의가 뭔지 기억 못하는 거 아니겠죠? 연공이라는 거는 여러분 나이, 그죠? 고급스럽게 연령, 학력, 그쵸? 그 다음에 근속 연수 같은 거 이런 거 따지는 거잖아요. 연공주의라는 것은, 그쵸? 그것보다 능력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이 바로 능력주의가 되겠습니다. 공정성의 원칙.
평가시 최대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공정해야 되는 거죠? 공정타당해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참가주의 원칙,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그쵸, 여러분? 네. 그럼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거는 니은 빼고 다 맞아떨어지니까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죠? 좀 귀여운 문제. 그래요. 그러나 좀 헷갈렸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능력주의를 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네,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만 쭉쭉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쵸? 네, 요소. 작업이 나눠질 수 있는 최소 단위. 맞아요, 여러분? 네. 자, 2번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수행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 아주 올바른 이야기. 자, 직위. 근로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업들의 집단 직위라고 얘기하죠. 우와, 여기까지도 마음에 들어. 그죠? 그럼 뭐 답이 네, 저예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노동력의 내용에 따라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다가 여기 요 가운데다가 직종군. 그죠? 여러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직종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기 좀 이상해 보이니까 이렇게 크게 써주세요. 자,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 직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집단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직무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해주고 올바르게 표현해 주시면 마스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얘는 뭐라는 거예요? 인력계획의 미래 예측 기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기에서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 어머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인적 자원 소요 결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상관관계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상관관계를 여기다 이런 말 표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회귀분석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좋았어요. 그죠, 여러분? 네. 이런 말편. 서로 간에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찾아내야지만 여러분 통계적인 기법이 들어가잖아요. 회귀분석은. 그쵸? 아무리 내가 통계적인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 요인들과 간의 상관관계가 찾아내고 그것이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야지만 그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회귀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요. 여러분 마코브 분석 같은 거 여러분 설명 안 하고 넘어왔다고 해서 모르거나 그러진 않죠? 델파의 기법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그죠? 네, 넘어갑니다 진짜. 8번 인력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인력 과잉일 때 우리 대처 방안 어땠죠? 직무, 공유제, 같은 말? 분할제, 분담제 다양한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같은 말이 되겠고요. 여러분 조직에서 어떻게 조기 퇴직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기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기퇴직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럴 때는 인력이 부족한데 여러분 조기퇴직을 하라고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뭐 할 때 너무 넘쳐날 때 과잉인 경우겠죠. 네. 그리고요 여러분 또 뭐 다운사이징 같은 것도 있고 정리해고 같은 것들도 있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딱 눈에 들어오네요. 임시직을 고용한다? 여러분 과잉이라니까요. 과잉. 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임시직을 또 고용해야 올바르지 않구나. 여러분 임시직을 고용한다는 건 내가 인력이 어떻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대처 방안이죠. 임시직을 고용해서라도 지금 그렇죠? 이 부족 상태를 벗어나 가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부족할 때 우리 대처 방안에 뭐가 있었어요? 초과근로. 그렇죠. 여러분 부족할 때 대처 방안으로 초과근로 가장 많이 언급해줘. 초과근로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 오래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초과근로는 오래 쓰면 과로사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여러분 임시 방편인 거예요. 그쵸? 초과근로를 활용하는 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아웃소싱 같은 거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파견근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다라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답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제였네요. 여러분 어때요? 인력 과잉, 인력 부족, 여러분 인력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응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과잉이었을 때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너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그냥 이거 나오자마자 뭐야 하고 툭툭툭툭 답이 나와야 된다. 됐나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포드 하면요. 떠오르는 3S가 나왔어요. 여러분 포드 하면 떠올라야 되는 3S. 여러분 심플리 그죠? 이렇게 단순화하겠다. 여러분 스페셜 그죠? 그 다음 뭐요? 스트럭처예요? 요거 아니죠. 요거 아니죠. 구조화하겠다? 아니었으면 표준화하겠다. 스탠다드 얘기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단순화하고 전문화하고 표준화 시켜주겠다. 이 3S 전략을 활용한 것이 바로 포드다. 이렇게 역으로도 공부를 많이 했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되어야 한다? 정답, 구조화라는 말표는 없어요. 그쵸 여러분? 요거 없었다. 3S는 요거다.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그러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사고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사고과의 오류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오류 중에 요거 나왔네요. 아주 메인인 거는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현혹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고요. 자주 출제가 됐지만 요즘에는 여러분 약간 단물이 빠졌으니까 다른 친구들을 툭툭 건드려줘야 난이도도 올라가고 그쵸?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타인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이 속한 그 사회적 집단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야, 그 사람 우리 회사에 이직했거든.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 경력직으로 들어왔거든. 근데 그 사람 어제 들어봤더니 이전에 그 A라는 회사 다녔대. 그래? 야, 엄청나겠다. 야, 뭐가 주고받기가 엄청나겠어. 기브앤테이크겠어. 칼 같겠구만. 이런 생각을 막 해요. 오르죠. 여러분 그 집단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 집단에서 온 사람까지 그러할까요? 이런 오류가 바로 여러분 이 오류예요. 답이 뭘까요? 상동적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상동적 오류라고 얘기한다. 네, 따라서 정답 4번이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 처리를 해주고 그 내용들이 떠올라주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근데 여러분 안 떠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기억이 난다면 맞아, 내가 그때 들었던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쵸?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끼리끼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오류예요. 상동적 오류. 사람은 끼리끼리인 거야. 뭐 이렇게 한 특정한 집단의 거기에서 여러분 그 특성을 그대로
안고 왔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동적 오류다. 상동적 태도라고도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류다, 태도다 이렇게도 나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네. 자, 대비 효과라는 건 무엇을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죠? 어떤 거? 여러분 우리 예전에 고과자가 자신의 나는 말이야 나랑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고과자 자신과 비교하는 경우 혹은 어떤 경우 특정 피고과자가 다음에 평가될 피고과자에 여러분 뭐예요? 평가에 오류를 미친다.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 표현들이 언급이 될 건데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정확한 평가적인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까지 요즘에는 어떻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대로 설립하지 못하여. 막 이런 말 표현. 개개인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표현으로 여러분 약간 각색돼서 표현을 조금 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드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급자들은 아직 아주 혁혁하게 무엇을요? 변화를 막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약간 섞어서 가미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번 정형화된 표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약간 사례적인 내용으로 섞어서 이런 부분들을 살며시 내기가 참 좋은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쵸? 네, 대비효과, 그죠? 상동적 오류 이런 것들을 예시로 바꿔서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 관대화 경향은 뭐죠? 네,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점수 줄 때 그렇게 줘요. 무슨 소리죠? 관대화 오류라고 하는 것은요. 점수 채점할 때 다 좋게 점수 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너무 높은 점수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하게 평가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관대화 오류가 나타났다. 관대화 경향이 나타났다. 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가혹화 경향, 엄격화 경향이라는 것을 공부하신 적 있어요. 자,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게끔 평가를 하는 것이 가혹화죠. 가혹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제 수업을 아무래도 그냥 뭐 진짜 수업이 재밌어서 좋아하는 것 같진 않고 뭐 때문이다? 이게 학점이 후하게 잘 나가니까 뭐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관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요. 논리적 오류는 뭘까요?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얘만 빼놓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논리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있죠. 상관관계가, 그쵸? 이 상관관계 따지는 거예요. 컴퓨터 되게 잘해. PPT 되게 예쁘게 만들었다. 엑셀도 굉장히 잘하겠구나. 이렇게 컴퓨터 잘하니까 그죠? PPT 잘 만들었으니까 엑셀도 엄청나겠구나. 어때요? 못할 수도 있겠죠? 그쵸? 같은 이런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어도 PPT는 굉장히 잘 만들 수 있지만 엑셀은 어려워서 못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은 그런 평가 요소끼리 놓고 봤을 때, 그쵸? 어느 한쪽이 우수하면 다른 한쪽도 굉장히 우수하겠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논리적 오류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1번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개인과 집단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 경영상에 여러분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주 정형화됐어요. 경영상의 실제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토록 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하여 성찰을 통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표현, 경영 현장에 직결이 되는 이슈화되는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함으로써, 그쵸? 얻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경영상의 과제들을 일정 시점까지 해결해 나감으로써 배운다라는 얘기. 액션하면서 배운다. 행동 지향적이다. 이런 말 표현들을 우리가 왕왕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보기에서는 여러분 행동 지향적이다 이 말까지 나가면
진짜 여러분 답을 그냥 준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입니까? 액션 러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런 액션 러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말표현. 경영상에 진짜 실제 문제를 가져다가 일정 기간까지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학습하게 된다. 이런 말표현들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여러분 큰 힌트를 투척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행동, 지향적인 성격 이런 말표현들을 추가적으로 단어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죠? 네, 왜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정답 몇 번? 액션 러닝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고요. 요즘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임바스켓법도 다시금 여러분 스멀스멀 여러분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임바스켓법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상자라는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네, 기출이니까. 여러분 바구니에 넣어 여러분 종이를 꺼내면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문제를 여러분 인포인트는 무조건 가져다 쓰더라고요. 임바스켓법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그런 이유들을 여기에다 넣어놓는 거죠. 문제 상황을. 그리고 하나씩 꺼내면서 그 말표현.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해나간다. 이런 말표현을 줄 겁니다. 그때는 임바스켓법이라고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됐나요? 네. 진짜로 바스켓이라는 말표현 안 주겠죠? 상자라는 표현 쓸 겁니다.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12번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좋아요. 자, 경력 개발의 기본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친구를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력 개발의 원칙, 적재, 적소의 원칙. 그렇죠? 딱 맞게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다라면 그것에 맞게끔 적재, 저이구, 답이 나와버렸어요. 적재, 적소의 원칙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승진 경로의 원칙 중요하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서 승진 경로의 원칙은 그렇게 여러분 승진 경로가 확립이 될 것이다. 그죠? 확립이 되었다면 이에 따라 승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말표현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사실은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2급자들한테는요. 기본적인 원칙을 나열하고 그것이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형태를 갖지 뜻풀이가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요즘에 맞아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왜 안 나오지? 뜻풀이가? 이런 생각이 살짝 했거든요. 요즘 자꾸 이렇게 앞머리들만 나오고 있어요. 후진양성. 누가 봐도 후진양성이 뭐예요? 네, 우리 회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여러분 인재를 확보합니다. 어때요? 틀린 말이죠. 자, 기업은 외부에서 인재를 먼저 등용하는 것보다 기업 내부에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런 말 표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오답으로 쓰기가 참 좋거든요.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엔 좀 뜸한 느낌이 있어서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문제 풀면서 띵 했어요. 지금 순간. 네, 그래서 후진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맨날 가지고 놀 때 오답으로 많이 표현 쓸 때 이런 말 표현 많이 써요. 내부보다 외부에서 찾는다. 인재를.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후진양성의 인재 육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근로자의 성장을 여러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업무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끔 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그것이 다 하나같이 나의 경험이기도 하고 나의 지식과 그쵸? 나의 능력을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인재 육성이 되어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틀에 박힌 내용들도 언급이 되지만 간혹 가다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이야기를 섞어서 이렇게 말 표현을 약간 사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어요.
자, 자꾸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직무 개발의 원칙이라는 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제가 답이 이렇게 보여져서 당혹스러웠어요. 네, 직무 개발의 원칙은 있진 않았죠? 네, 뭐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경력, 기회, 개발의 원칙 같은 것들이 존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경력상 필요한 부분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 경로를 설계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네, 필요한 부분 알았는데 모르쇠로 읽어나면 안 되겠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경력, 기회, 개발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기업 입장에서 여러 그들을 위해서 경로를 설계해 줘야 한다. 이런 말표현들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말표현으로 연결시켜서 문제에서 언급될 수 있겠어요. 자, 법정 수당과 법정 외의 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정 수당이라는 게 무엇이죠? 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써서 참 좋아요. 예전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여러분 법정수당 이렇게 나와가지고 법정수당이 근로조항 몇 조항에 있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발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법정수당은 그냥 실무 용어예요. 뜻은요, 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법정수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법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열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 열거된 수당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휴업수당 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근거되는 여러 휴업수당, 해고, 예고수당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만큼 줘야 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휴업수당, 여러분 판매 잘했다고 판매수당 주는 것들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10개 팔면 법으로 얼마를 줘야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판매수당은 여러분 법정 외의 수당이다, 약정수당이다 이런 말표현들을 씁니다. 자, 따라서 2번이구나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해고, 예고수당, 여러분 유급휴일수당 다 정해진 게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14번 연봉제 오랜만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연봉제 여러분 장단점 정말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동안 또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1급에서는 안 조용해지고 막 그럴 때도 많아가지고 자, 연봉제 단점으로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연봉액이 삭감이 되면 사기가 저하가 되죠. 여러분 내일이라고 생각해봐요. 나한테 돈 많이 줬다가 갑자기 연봉을 깎아버리겠대요. 그렇죠. 사기도 뚝뚝뚝뚝 저하가 되죠. 그렇죠. 절차가 복잡하고 직무 수행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여러분 이게 연봉제의 단점이었나요? 올바르지 않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런 거 어디에서 배웠냐면 직무급에서 배웠어요. 직무급의 단점으로 공부하셨죠. 여러분 절차 복잡하지 않아요. 연봉제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여러분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표현들을 올바르지 않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평가 결과에 여러분 객관성과 공정성의 시비가 여러분 걸릴 수 있죠. 시비가 올 수 있다. 제기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연봉이 깎인대요. 그러면 한 번쯤은 물어보겠죠. 그러려니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어떤 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어떤 기준이죠?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연봉제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의 그 결과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시비를 제기하기도 한다라는 거, 못 받아들여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한 번은 걸고 넘어가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종업원의 여러분 불필요한 경쟁심 어떻다고 했죠? 굉장히 치열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우리 연봉제는요 어떻습니까?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그렇죠?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연봉제 책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굉장히 우호적이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쓸데없는 경쟁심,
그 다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불안감이 증대가 될 수 있다. 어떤 불안감? 여러 가지 불안감이겠죠. 뭐 경쟁에서 질까봐 그런 것도 있고 나의 연봉이 뚝뚝 떨어질까봐 그런 것들도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2번에 딱 얘기가 바로 직무급에 대한 단점에 대한 이야기여서 여러분 공부가 완벽해진 분들은 분명히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연봉제 아니고 직무급인데? 라고 얘기해 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주셨다면 괜찮고 옆에다가 여러분 직무급의 단점이다 이렇게 좀 적어두면 더욱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15번 가볼까요? 요 문제에 힘줬어요. 요 문제 힘줬어요. 저 이 문제 이론 쪽에다 담아놨다가 이번 연도에 실무 쪽 2번, 왜냐면 이번 연도에 자, 이번 2023년도에 교재 쓰면서 그냥 실무에만 남겨놓고 이론에서 이 내용 뺐거든요. 네, 왜냐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이 나온 거 있죠? 요런 거는 있어요. 선생님 있어요. 교재에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다 있어요. 이 내용이. 근데요, 배치도를 좀 달리했던 얘기죠. 자, 보세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적용이 대상 제외죠? 네, 맞아떨어져요. 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한다. 맞는 이야기죠? 맞아요. 자, 사용자는 가입자 부담금액을 원천징수하죠. 그렇죠. 원천징수해서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회사에서 50% 지원해 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부담금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자격 상실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상실이 된 날로부터 여러분 며칠? 30일 이내인가요, 여러분? 사유 발생일로부터 여러분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예요. 네, 14일 이내에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따라서 정답은 올바르지 않구나. 여러분 어때요? 30일 올바르지 않죠? 네, 14일 이내에 자격 상실했어요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실무에 여러분 넣어놨어요. 요 4대 보험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다룰 때 앞페이지에 표로 예쁘게 잘 정리했으니까 이론에서 빠졌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뒷페이지 가시면 다시 또 실무 쪽 앞자락에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요 위에 있는 내용들만 살펴주셔도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올바르게 체크해 주실 거고 당연히 이 친구 올바르지 않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 내용을 저 뒤에 실무만 남기고 이론에서 뺐거든요. 너무 사이즈가 크게 막 잘 안 나오는데 너무 많이 써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요. 뭔가 타이밍이 어긋났네요. 하지만 실무 쪽에 넘어가면 표로 예쁘게 정리해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음번엔 모르잖아요. 어떤 것들이, 뭐에 대한 것들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자, 16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보기의 내용에 적절한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되며 일용자 근로자의 경우에 소득의 6%를 징수합니다. 여러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고 있다.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달달이, 여러분,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뭐 하고 있죠? 원천징수하고 있잖아요. 일용직 근로, 여러분, 일용직 근로자. 이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겠죠? 네, 몇 퍼센트? 6%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근로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도달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괜찮았다라고 얘기해 주실 거죠. 그죠?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운 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쵸? 네.
복리후생의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리후생의 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의 복리후생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20대에 우리 20대에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근로를 행할 때는 무엇을 원해요? 여행 떠나자.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행자들이 많죠. 20대에는 그렇죠. 우리가 가서 숙소라든지, 그죠? 여행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베스트죠, 뭐. 그죠? 혹은 아닌데 난 진취적이라서 나는 뭔가를 배우고 싶어. 영어, 뭐 영어라든지 제2 외국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막 프랑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언어를 배우는데 뭐를 해줘요? 사실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런 거를 원하니까 20대에게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라면 30대가 됐어요? 30, 40대로 묶을까요? 아니에요? 20, 30대 이렇게 묶어줄까요? 기분 좋게? 네, 아무튼 여러분 30, 40대가 되면요. 요때 이제 우리 세대들은 뭐를 해요?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죠?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죠? 그럼으로써 내 집 마련이 꿈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집을 마련하고 싶다? 집이 요즘에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은행에 빚이 있지만 또 빚을 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저금리로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저금리로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복리후생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런 포인트. 네, 또 뭐가 있어요? 50대 되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갖고 삐약삐약 학교를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학자금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어필을 좀 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다라는 거죠. 생활 패턴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주세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근로자의 직위 변화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이 물론 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라이프 사이클의 여러분 복리후생이 아니에요. 라이프 사이클은 뭐에 대한 연령 변화예요. 연령에 따른 이렇게 쓰면 조금 더 명확해지겠네요. 연령에 따른 생활 패턴 및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됐나요? 네. 그것이 바로 라이프 사이클의 복리후생의 뜻이죠. 요거 되게 잘 쓰는 말이에요. 자, 요거 틀린 말로 되게 잘 쓰죠. 근로자의 여러분 연령과 관계없이 이런 말 표현도 되게 잘 쓰는 오답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지선다형 문제의 내용까지 투척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보기 박스 하나 놓고 아래에 대한 보기가 이야기하는 건 복리후생 제도 중에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요즘엔 어떻다고요? 라이프 사이클, 홀리스틱, 카페테리아 여러분 그죠? 임금 채권 보장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렇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홀리스틱이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카페테리아식이라든지 여러분 임금채권 보장제도 어떻습니까? 죄다 아주 올바른 이야기들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주면서 다음에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요거 어때요? 법정휴가가 나왔군. 그렇죠.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언급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법정휴가라는 거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요? 여기 보시면 학예휴가, 포상휴가 이런 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여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휴가를 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일을 잘했으니까 포상휴가 줄게 이거지. 포상휴가라는 것은 언제 적정한 타이밍이 3월 달로 써?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정휴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출산휴가, 연차휴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디귿과 리을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체크해주고 넘어가실 수 있으셔야겠죠. 자, 이거 어때요? 노동 3권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쵸? 네, 가로치기로도 잘 나오고요. 기역, 니은, 디귿. 이 중에 뭐 여기 나오겠죠. 단체, 여러분, 뭐요? 행동권 이렇게 주어졌어요. 단체 교섭권 주고, 요 디귿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보기박스로도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경영 참가권이라는 게 왜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당노동 행위에 어떤 것이 있어요? 네, 불이익 대우. 그렇죠? 네, 불이익 대우 있었고요. 또 환경계약 있었죠. 그렇죠?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막 거부해요. 올바르지 않군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같은 게 있죠? 여기 들어가 있네요. 운영비를 원조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지배 개입 및 경비를 원조하였다. 이런 것 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경비를 왜 줍니까? 왜 주겠어요? 어떻게 입김을 불어넣어 보려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김이 불어넣어질 수 있어요.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조하는 행위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입에서 환경계 단체 교섭 거부 행위 여러분 운영비를 뭐 했다고요? 예, 원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정답은 3번. 여러분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대체 고용. 그죠? 조업을 계속한대요. 이거는 어디에서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노동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쟁의행위죠. 그죠? 누구? 여러분 이렇게 대체 고용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근로자입니까? 아니죠. 기업 입장에서의 쟁의행위죠. 그쵸? 네, 좋습니다.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 쟁의행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직장을 폐쇄하거나 이렇게 고용을 대체 고용하여 여러분 일을 조업을 계속하는 그런 행위 이런 거 이렇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쟁의행위가 안 나왔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묶어서 요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쵸 여러분? 기출문제 이전의 기출문제에서도 그쵸? 지금 2회차 얘기하는 거예요. 2회차 기출문제에서도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부당행위 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당노동행위 중에 쟁의행위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또 됐어요. 그쵸 여러분? 다음번에도 또 나올까요? 라고 하면 그건 뭐 미지수죠. 하지만 이렇게 약간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으면 자꾸 혼돈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공부해 주시는 것을 한 번 더 체킹해 주시면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했을 때 이라고 물음표가 떴다라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쟁의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아래 내역에 여러분 홈페이지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론 문제 풀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 실무 풀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론 100점, 실무 100점. 둘 중에 평가를 내리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100점 나왔다고 해서 합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아무래도 신규의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나 신규의 유형을 제일 좋아하는 모듈은 인사 모듈이에요. 그래서 인사 모듈에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 디테일한 걸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곧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실무 한번 풀어보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매칭해 가면서 학습을 이어나가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효과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도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보았고 여러분 우리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항상 느껴져요. 네,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봤을 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잘 외워지지 않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으로 읽어준다라고 생각하고 막 조급해하기보다는 쌓이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론 정리 다 했다라고 하면 한 번씩 챕터별 문제 풀어주면서 내가 체크 해주실 거고요. 기출문제 풀었을 때 너무 틀려요. 이 문제는. 이 부분은 내가 아예 모르는 것 같아.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하는 챕터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도 좋고요.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론 내용을 다시 숙지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회차 수도 풀이를 해봤으니까요.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거죠. 오답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정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게 됩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에듀윌